3월 9일 자정을 지나서 지금은 3월 10일 12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개표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다기보다는 TV에 켜놓고 저는 제 방에 앉아가지고 이것저것 책을 좀 보고 있었더랬습니다. 아까 제 유튜브에다가 어떤 사람이 댓글을 남겼는데 이런 댓글을 남겨요. 윤석열 욕하더니만 윤석열 지니까 기분 짜릿하냐, 이재명이 되니까 좋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윤석열 비판을 해오니까 그게 그렇게 듣기 싫었나 보죠. 딱 기억하고 있다가 때는 이때다. 저 시골 촌놈 예전에 윤석열 욕 그렇게 해대던데 하면서 그렇게 악착같이 벼르다가 댓글을 남기는 걸 보면서 야, 진짜 보수라고 하는 이름 쓰지 마라, 함부로. 진짜 유치하고 알라 장난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그랬습니다. 그 사람 댓글에 박빙으로 승리할 겁니다. 박빙으로 승리하면 중도 좌파, 국민의힘은 중도 좌파 정당입니다. 중도 좌파인데다가 폐륜 정당인데 그렇게 좋겠네, 그러면 제가 댓글을 남겼습니다만은 유권자가 바뀌지 않으면 정치가 절대 바뀔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오히려 보수 유권자들에게서 잘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만능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미 읽어보셨고 아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책은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 제도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얼마나 위험한 제도인가 라는 것을 잘 요약해놨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과연 민주주의 정부인가? 예. 띵, 머리를 때리는 소리죠. 이 문장은 너무나도 유명해서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누구나 어린애까지도 외울 정도로 유명한 문장이고 마치 진리인 듯 우리가 여기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 법에 지배해야 된다. 관료의 권력은 왜 팽창하는가? 정책은 여론을 따라가야 하는가? 더 많이 참여할수록 민주주의는 더 잘 기능할까? 시민단체는 정말 시민을 위한 단체인가?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한 문화적인 기반은 무엇인가? 다수결은 무조건 정당한 선택 방법인가? 민주주의는 만능이 아니다. 이렇게 순서가 나갑니다. 여러 제가 괜찮은 내용 접어놨는데 다 보기에는 뭐 자유주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트레이닝이 된 사람들이라면 금세 읽어낼 수 있는 뭐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식상한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고 평등의 실현에 대해서 기회의 평등이어야 되고 법 앞에 평등이어야 된다. 역시 법의 지배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문화적인 기반은 무엇인가? 민주주의 제도의 초석은 개인주의다. 개인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무엇보다 우선시한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도 사회가 있고 문화가 있다. 개인주의 사회라고 해서 개인주의적 행동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개인주의 사회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요새인 국가에 대한 공동체 의식, 그리고 사회적 연대와 결속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어떤 사회나 문화는 있고 문화는 그 사회에 사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대변한다. 알게 모르게 개인의 행동 하나하나에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민주주의는 만능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제도의 장점과 유익함에도 불구하고 질그릇처럼 연약해 깨지기 쉽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헌법만으로 실패를 막지 못한다. 민주주의의 치명적 약점이 이것이다. 민주주의는 정확히 말해 지금까지 인류가 고안한 정치 체제 중에서 최악의 정치를 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체제이다. 민주주의가 허용하는 자유를 오용하거나 남용해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다. 민주주의 위기는 자유에 따르는 책임을 무시하는 세력에 의해서도 찾아온다. 이 책 내용에서는 이제 마그나 카르타에 대한 설명도 있고, 정치를 전공하는 청년들 또는 선거 문화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당연히 당면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제도에 대해서 궁금한 특히 청년들이 좀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 오늘 신문 보니까 경주에는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주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포퓰리즘이 장악한 민중주의 도시입니다. 다른 서쪽 지역 이야기할 전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닐 만큼 심각한 민중주의 도시인데요. 초등학생 입학생에게 입학 축하금 준다. 얼마죠? 10만 원인가? 준다. 중고등학생 교복 맞추는 지원금 30만 원씩 준다. 이러한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최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민중주의에서.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대중주의, 집단주의, 광장, 또 직접민주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통칭 민주주의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다루고 원하는 유권자들의 속성을 가만히 보면은 파퓰리즘, 즉 민중주의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제도이고 그 사람들의 질투심을 갖고 잘 놀 수 있는 정치꾼이 그런 대중들을 잘 이용해서 권력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 그런 점들을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굉장히 기쁜 날이었습니다. 실은 전라도 순천 쪽에서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제 제자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농땡이였는데 지금은 아주 건실한 한 가정을 일구 가는 가장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농땡이였다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많은 정을 주고 어릴 때도 많이 정을 줬었고 지금도 많이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는 제자인데 이 제자가 그 100년 동안에서 출판되었던 그 책 있잖아요. 32권짜리 아마 마지막 게 김용삼 기자의 그 제주 4.3 대구 10월 제주 4.3 여순 반란 이렇게 해서 폭동 3종 세트를 기록한 책이 아마 마지막 책일 건데 그것과 이승만 대통령 브론즈상이 끼어져 있는 건데 거기 이제 제 제자가 김광숙 사장에게 직접 통화를 해서 정말 보고 싶은데 가격이 좀 부담스럽다. 그 처음에 출판되었을 때는 기획 상품으로 저렴하게 좀 보급이 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정상가가 되어버렸는데 정말 보고 싶은데 조금 그렇다. 이 제자는 그렇게 쪼달리는 생활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는 딜을 좀 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김광숙 그 100년 동안 사장님이 야 그래도 공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좋다고 하면서 아주 저가에 그 세트를 한지를 판매를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제자가 어쨌든 그러한 자기의 공부 열의를 알아봐주는 그런 마음도 굉장히 감동을 받고 기분이 좋은가 봐요. 그래서 그 책을 참 잘 보고 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예를 들자면 건국 당시에 우리나라에 만들어졌던 수많은 단체 이름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
그런 거 다 외워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제자도 크리스찬이거든요. 성경책에 보면은 창세기부터 쭉 시작되어 가지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이제 자녀를 출산을 하고 쭉 사람 이름이 쫙 나열되는데 그 이름 너 기억하는 이름 몇 개 있냐? 제가 그걸 물어봤죠. 그래서 어려우면 뭐 머리가 따라준다면 사람 이름, 단체 이름 뭐 이런 거 연도표 이런 거 다 외우면 좋겠지만 굳이 안 그렇더라도 그냥 맥락을 쭉 훑으면서 서핑하듯이 그렇게 쭉 책을 보면 된다. 그리고 그거 다 보고 나면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이라고 하는 책, 제가 언젠가 누군가에게 선물해야지 적합한 사람에게, 저는 이제 선물할 책도 한 이 책꽂이에 한 이 정도로 두 줄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 적합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하려고 딱 준비를 해놨습니다. 마침 제가 또 아끼는 제자가 그 책을 보고 있다고 하니까 그거 다 보고 나면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이라고 하는 거, 비닐 포장지도 안 뜯고 제가 딱 갖고 있는데 그거 줄 테니까 읽어봐라. 그러면은 자신감도 좀 생기고 뭔가 기초 체력이 다져진 느낌이 확실하게 들 것이다. 제가 그런 대화를 나눴었는데, 그렇게 저는 뭐 암울한 진단도 해보고 이런저런 걱정도 해보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역사는 역시 삐걱대면서 긍정적인 방향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을 저는 역시 긍정합니다. 긍정하고 건강하게 사고하려고 노력합니다. 한번 보세요. 저부터도 변하잖아요. 30세 전후에는 제가 정치 정당의 여야가 무슨 뜻인지를 몰랐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일본에 첫 여행 갈 때는 군대에서 쓰다가 갖고 나왔던 정찰모, 우리 낙가오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 쓰고 다녔다니까요. 그거 쓰고 일본 사람들 막 노려보면서 눈 희번덕거리면서 그랬었습니다. 완전 시쳇말로 좌좀이었습니다. 좌좀. 근데 저도 바뀌고 그런 제자들, 제 제자인데 또 바뀌어가고, 뭐 제 주변의 청년들 제가 조금씩 이렇게 전파해 나가고, 그렇게 하고, 변화라는 건 늘 그렇게 한겨울에 메마른 가지 같지만 언젠가 봄이 되면은 피어낼 나뭇잎을 감추고 있는 것처럼 자유주의는 늘 우리 마음속에서 피어나고 있다. 하지만 대립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던 날입니다. 투표 결과 어떻습니까? 박빙으로 윤이 찢을 약간 추월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서운 결과 아닙니까? 첫째, 이재명 지지, 저는 윤석열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지지하는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나온다는 게 굉장히 두려운 거죠, 실은.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민중주의가 이렇게 팽배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윤을 지지하는 건 또 뭐죠? 불과 몇 년 전에 적폐정당이라고 하면서 외면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촛불 들고 나왔던 사람들 다 어디 갔죠? 탄핵 소추안 읽어보지도 않고 튀어나왔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자기 사건에 걸린 공소장을 안 읽어보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한 사람의 인격을 마리 앙뚜아네트 잡아 처형하듯이, 마리 앙뚜아네트는 자기 자식 8세였나요? 남자 자식과 건친상간했다라고 하는 루머까지도 뒤집어 쓰면서 그렇게 광장의 이슬로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 짓을 우리가 했습니다. 광장에 우리의 지문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직 그 대중의 폭력성이. 근데 슬쩍 돌아서 가지고 윤을 지지합니다. 인권유린적 불법 탄핵을 공식적으로 추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반성할 수 있을까요? 이 수년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성찰하고 반성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책임감은 어디에 있습니까? 탈원전 정책선 문재인을 지지했던 한수원 직원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책임집니까? 가만히 있죠. 그냥 눈만 희번덕거리면서. 책임지지 않는
그리고 무엇이 자유주의인지 모르고 무엇이 자기의 기량을, 탤런트를 공정하게 펼칠 수 있는 공정사회인지도 모르고 그저 떼거리로 몰려다니는 우리들 아닙니까? 한번 보세요. 확 뒤집어지잖아요. 샤워실의 바보들처럼. 대한민국은 지금 후후 삼국시대입니다. 휴전선 위에 나라 하나, 남한 동서로 쪼개져 가지고 둘, 후후 삼국시대입니다. 후후 삼국시대인데 민주주의를 사용하는 방법들을 보니까 민중주의다. 민중주의다. 윤석열 지지하면은, 윤석열 욕하면은 이재명 지지하는 거 된다라고 마지막에 절박함에 저를 비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 나를 비판하죠? 내가 뭐라고? 내가 뭐 그리 운신이 있고 리더십이 있다고. 나는 그런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내 소신 발언하는 유튜브 채널일 뿐인데 그것마저도 용납이 안 되나 봐요. 그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누르려고 해요. 폭력성을 보이는 겁니다. 절박해지니까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윤석열에게 사과 요구도 하지 못하는, 하태경 같은 쓰레기에게 욕도 못하는 보수 유권자, 보수라는 말도 하지 마라. 보수는 썩었다. 보수는 썩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보수에 진짜 보수가 있다면, 또 진짜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퍼센테이지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 한국의 한국노총 가입자 115만 명, 민주노총 가입자 113만 명, 더불어민주당 돈 내는 당원 70만 명, 70만 한 4천 간다고 하나요? 국민의힘 돈 내는 당원, 1,000원짜리 당원 아직 있나요? 요번에 조직선거 하면서 윤석열 밀어 올린다고 대거 영입하고 당원들 그랬지 않습니까? 어쨌든 국민의힘 50만 명, 더불어민주당 2만 명. 자유주의자는 몇 명일까요? 자유주의자가 대한민국에서 한 50만 명이 된다면 나라가 이 꼴하지 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경까지 왔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공부다. 역시 아무리 고민해봐도 공부밖에 없습니다. 예. 정말 자유민주제도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들이 늘어나도록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할까? 또 그걸 어떻게 확산을 시킬까? 한 번만 학습되면, 한 번만 이쪽 진영에 발을 디디면 절대로 좌익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되고 일상생활 열심히 살아가는 멋진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년 전의 사건들을 완전히 퉁치면서 문질러 버리면서 다시 이쪽으로 쓱 넘어가서 도망치고 있다. 놓치면 안 된다. 놓치면 안 된다. 그 비열했던 대중성 놓치면 안 된다. 계속해서 말을 해주고 또 우리가 각성하고 공식적으로 자기 반성을 내놓지는 힘들다 하더라도 마음속으로나마 점점점 자기의 생각을 전환 또는 전향해 나가기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근사한 나라다. 근사한 나라다. 제 뒤에 이승만 대통령 사진 붙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에 대한, 개인의 자유에 대한 각성 없이 만들어진 나라다. 소수의 선각자에 의해서.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자유에 대한 갈망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다. 제가 낮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황리단길이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만 시키는 대로 마스크 다 쳤습니다. 해외 사례 팔아먹으면서 해외에 마스크 지금 다 벗었는 거는 침묵이다. 그냥 우리는 노비 DNA가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우리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정말 맹렬하게 다그치면서 성찰해야 됩니다. 맹렬하게 성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자. 대한민국 독서율 성인들이 뭐
0점 몇 명 이런 식으로 이제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봅니다. 대다수는 0이다. 자기 직업 진입하는 과정에서 시험을 친다거나 자격증 공부를 한다거나 그 단계까지 끝이다. 그거 하고 나면 갱생이 일어나지 않는다. 도무지 인간들이 갱생이 일어나지 않는다. 책 한 권 안 본다. 1년 지나도. 얼마나 이런 거 양질의 양서입니까? 한 번씩 보자. 보고 나는 지금 내 사고는 어느 정도의 포지셔닝 되어 있구나 라는 거 자기 감각도 좀 해보고 그렇게 변하자라는 투표 결과 제가 TV 틀어놨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씩 볼 때마다 진짜 무서운 유권자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섭다고 하는 게 제가 정치적인 레토릭으로 정치인들이 아이고 유권자들 무섭다. 역시 국민이 무섭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떼그리즘이 차고 넘치는 무서운 민도를 가졌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한 1시쯤 돼가고 있나요? KBS를 켜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일부터 시작될 일상은 일상대로 태양이 뜨고 계속 또 진행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가장 소중합니다. 우리의 삶을 열심히 지키면서 잘 살아내시고 안전하게 또 한 주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